반갑습니다. 호구형입니다. 화전 포석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변 흙 모양에서 백이 이렇게 침투했을 때 생기는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흑백 모드 양화점으로 출발합니다. 흙이 걸치고요. 백은 나늘자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여러가지 운수가 있지만 화점까지 이렇게 벌려가는 수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수 중에 하나입니다. 면으로의 발전성이 좋은 화점의 특성을 고려한 수입니다. 우상기와 우하기 걸칠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지만 우하기의 흑진영이 더 좋기 때문에 커지지 못하도록 견제를 하기 위해서 우하기 쪽으로 걸쳐가게 되고요. 요즘에는 입구자나 사선에 붙여서 하변 흙 모양을 키워가는 게 많이 두어지는 수법이지만 한 칸 협공 역시 예전부터 많이 두어지고 있는 수입니다. 협공을 했기 때문에 백은 3-3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서 이쪽으로 막아가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요.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은 하변 쪽에 만들었던 모양이 커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좋지 않은 진행입니다. 항상 내 모양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옹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하변 쪽에서 막아가는 것이 정수가 되겠습니다. 흙이 호구자리를 늘었을 때 예전에는 백이 이곳을 차려다는 수를 제일 많이 뒀었는데요. AI는 이 수보다는 이 선으로 빠지는 수가 더 좋다고 합니다. 빠지는 수 다음으로는 이쪽으로 밀어 올리는 수가 승률 그래프가 가장 높습니다. 빠졌을 때의 진행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백이 이곳을 빠지면 흙은 막아가게 되고요. 예전의 정석은 이렇게 두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흙이 치받거나 또는 이선을 막거나 하는 진행이 되는데요. AI는 이 수보다는 두 점머리를 스스로 맞는 수를 두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금기시되는 수법이었는데요. 이렇게 두고 젖혀가는 수를 둔다면은 흙이 계속해서 막아가는 수는 초반에 작기 때문에 손을 빼서 큰 곳으로 두게 되고요. 나중에 백에게는 이곳을 단수치고 호구치던지 또는 이쪽을 끊어서 이렇게 눌러가면서 흙의 세력을 견제하는 수법을 노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는 이 선에 바로 차려돼서 뒀고요. 흙은 계속해서 나를자로 씌워갑니다. 이렇게 봉쇄하고 나니까 하변의 흙 모양이 상당히 좋아졌죠. 이쪽을 뛰어드는 수가 크긴 하지만 아직은 초반이라서 큰 곳이 많기 때문에 이곳은 차후에 노리면서 큰 곳부터 더 나가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흙이 이곳을 걸치고 벌리자 바로 이곳을 뛰어든 프로 바둑도 있었습니다. 선수를 잡은 백은 우상기로 걸쳐가게 되고요. 흙은 세력이 좋기 때문에 한 칸으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요즘이라면은 이 자리를 들여다보거나 이쪽을 붙여가는 선택을 하게 될 텐데요. 여기서는 예전의 정석으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약간 옛날 느낌이 나긴 하지만 기본부터 알아야 또 거기서부터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니까요. 계속해서 흙은 좌상기로 걸쳤고요. 백도 한 칸으로 받았습니다. 백이 한 칸으로 받은 것은 상변 쪽의 백이 낮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만약에 높게 있다면은 백은 날일자로 견실하게 받는 게 좋고요. 똑같이 삼선으로 저 위에 치우치게 된다면은 집을 만들더라도 큰 집을 기대하기가 힘들고요. 반대로 사선 쪽에만 돌이 있다면은 상대방이 뛰어들었을 때 집을 만들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고저장단, 밸런스를 맞추면서 두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고요.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자산기 쪽에 날일자로 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귀 쪽의 정석 변화가 거의 마무리가 됐는데요. 이제는 하변 쪽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상변 쪽에 백 모양도 있지만 백 모양보다는 하변의 흙 모양이 더 좋죠. 그렇기 때문에 흙이 돈다면은 한 칸으로 하변을 키워가게 되고요. 또 백이 돈다면은 이곳을 뛰어들어서 하변 흑진을 깨는 수가 큰 수가 됩니다. 하변을 백이 뛰어들었을 때의 변화를 알아보기 전에
흙이 이곳을 먼저 키워갔을 때는 어떤 진행이 되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이곳을 한 칸 뛴 이후에 삼삼을 들어가게 된다면은 백은 실리를 빼앗길 뿐 아니라 백 두 점이 약해지기 때문에 좌기를 지켜둬야 되는데요. 백이 지키는 방법에는 이 선으로 한 칸 뛰는 수, 또 변쪽으로 두 칸 벌리는 수, 날일자로 벌리는 수,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많이 두어집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선으로 귀를 지켜두는 수가 가장 많이 두어지는데요. 이렇게 귀를 지켜두게 된다면은 귀의 실리를 확보하면서 다시 하변 쪽에 침투하는 수가 생깁니다. 흙은 어깨 짚어서 중앙을 키워가는 수가 보통이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 선을 붙여가면서 변쪽의 실리를 지키는 선택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변쪽으로 두 칸 벌리는 수도 있는데요. 이 수는 흙의 세력이 좋기 때문에 이의 실리를 챙기는 것보다는 흙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두어진 수입니다. 그런데 이 수는 흙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두어졌지만 흙이 활용을 하면서 오히려 흙의 세력을 더 키워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뒀을 때 백이 받는다면 날일자로 뛰어서 하중앙의 흙 모양이 좋아지게 되고요. 백이 이 자리를 받지 않는다면은 흙이 나와 끊었을 때 뒷맛이 고약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백사 입구자로 둔 수로는 이후에 활용을 덜 당하기 위해서 이곳으로 지켜가는 수도 두어지는데요. 이렇게 둔다고 하더라도 흙은 계속해서 날일자를 둬서 모양을 키워가게 됩니다. 이렇게 102로 두 칸 벌려가는 수는 흙3으로 활용하는 수가 있어서 흙의 모양을 견제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등장한 수가 이렇게 날일자로 벌려가는 수입니다. 이렇게 날일자로 둔다면은 백의 모양이 워낙 견실하기 때문에 흙은 활용을 하기는 어렵고요. 중앙 쪽으로 띄어서 모양을 키워나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하겠습니다. 백의 날일자는 견실하긴 하지만 변쪽으로는 뒷모양을 더 적게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실리로는 손해가 될 수 있는 수이기도 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구자로 선수를 하는 수도 있는데요. 이 수는 뒤쪽의 실리를 확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은 되지만 흙3으로 뻗어서 하변 쪽이 더 튼튼해지기 때문에 하변 쪽으로 침투할 여지가 없을 때만 써야겠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적절한 수가 아니고요. 이제는 백이 뛰어들었을 때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석 변화가 거의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뛰어들었지만 흙이 뛰어서 모양을 키워가느냐 또는 백이 뛰어들어서 흙의 모양을 깨느냐 하는 것은 큰 차이기 때문에 더 일찍 두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백이 뛰어들었을 때 흙의 음수는 A, B, C 세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흙 1로 3선을 차렷해서 지키는 수입니다. 이 수는 하변에 흙집을 지킬 수는 있지만 돌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수입니다. 백은 귀를 지키거나 뛰어나갈 수도 있지만 사선을 붙여서 막는 것이 가장 무난한 선택입니다. 흙이 호구 자리를 나왔을 때 부분적으로는 백이 이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흙이 계속해서 나온다면은 하나 젖혀두고 치받아서요. 이렇게 흙을 살려주면서 바깥을 튼튼하게 하는 변화도 있는데요. 지금은 이 수보다는 뒤를 막아가는 것이 더 좋은 수입니다. 흙은 찌른 후 단수를 치면서 나오게 되는데요. 백은 한 점을 쉽게 버려서 좋은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백 한 점과 흙 6의 교환은 백이 악수입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차렷해서 뒀던 이 수가 워낙 완착이라서 백의 우세한 형세가 되겠습니다. 흙은 입구자로 백을 가두려고 하는 수도 있는데요. 이 수 역시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백은 여러 방법으로 타개를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붙이고 호구 쳐서 바깥으로 탈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흙이 단수를 치면은 위쪽으로 단수를 치고요. 따낼 때 한 번 더 단수를 칩니다. 자, 이 패는 워낙 크기 때문에 흙이 패를 걸면은 백은 만패불청을 하고 계속해서 따내게 됩니다. 그래서 흙도 패를 하기는 어렵고요. 흙이 이을 때 백도 같이 이으면서 바깥으로 탈출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 백은 붙이고 젖혀서 타게 하는 수법도 있는데요. 흙이 단수를 치고 이었을 때 바로 넘어가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흙이 이 자리를 늘게 된다면은 살더라도 백이 너무 옹색한 모습이라서 이렇게 두는 것은 좋지가 않고요. 넘어가기 전에 단수를 먼저 쳐야 됩니다. 그리고 연결을 하는데요. 여기서 흙이 살려주고 둔다면은 서로가 편한 진행이 되는데요. 이 선에 치중을 해서 백도를 잡으러 온다면은 어려운 싸움이 되겠습니다. 붙이고 젖혔을 때 백은 끊어가는 수가 좋고요. 이 수로 쉽게 타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붙이고 끊는다면은 어느 한쪽을 늘어서 두는 것이 상용의 응수법인데요. 지금은 늘어서 두는 수가 여의치가 않습니다. 먼저 변 쪽을 늘어서 두겠습니다. 흙이 3선을 늘어서 둔다면은 백은 중앙 쪽에 흙도를 한번 몰고요. 나올 때 계속해서 밀고 나온다면은 흙은 나갈 수밖에 없는데요. 계속해서 나온다면은 하변 흑진을 관통하면서 백이 돌파를 하게 됐고요. 또 백이 돌파를 한다면은 흑 두 점이 약해져서 반대로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앙 쪽을 늘어서 둬보겠습니다. 흑이 사선의 돌을 뻗는다면 백은 단수를 치고 막아가는 수가 좋은 수가 됩니다. 보통 이렇게 두는 수는 흑에게 양쪽을 활용당하게 돼서 좋지가 않은데요. 중앙 쪽에서 단수를 모르고 변 쪽에서 단수를 친다면은 중앙과 변 양쪽에서 활용을 당했죠. 그렇지만 백이 빵따냄을 한다면은 이 백은 어렵지 않게 수습을 할 수 있고요. 하변 흙집을 깬 게 워낙 크기 때문에 이렇게 양쪽에서 활용을 당한다 하더라도 백이 앞서 나가는 형세가 됩니다. 여기서 흙은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두 점을 살려 나오는 것이 최강의 응수법인데요. 단수를 쳐서 수를 늘려두고요. 계속해서 끊어가면서 단수를 칩니다. 한 번 더 단수를 치고 백이 나올 때 따라 나와서 그 다음에 막아서 아래쪽에 백 두 점을 잡는 수와 축으로 백 석점을 잡는 수가 맛보기가 됩니다. 이런 흙의 반발수 때문에 백이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도 있는데요. 지금은 쉽게 중앙 쪽을 꼬부리고 나와서 백이 좋습니다. 흙이 백 두 점을 잡을 때 중앙을 끊어서 빵때림을 한다면 백이 두터운 결과입니다. 흙이 하변의 실리를 지키고 선수까지 잡았기 때문에 흙이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조금 더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흙이 하변 백도를 잡기는 했지만 흙이 가지고 있던 발전성은 거의 사라진 모습이고요. 또 잡힌 백도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수들이 있습니다. 먼저 중앙에서 이렇게 한 칸 뛴다면은 흙은 받아야 되죠. 그리고 또 귀쪽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역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체로 흙은 활용을 많이 당했고요. 또 백은 2, 4의 돌이 오면서 각각 중앙 또 귀쪽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은 두지 않겠지만 이곳을 백이 둬서 차후에 봉쇄하는 수단도 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흙이 먼저 둬서 한 칸 띄어서 보강을 하는 수는요. 위쪽에서 여전히 활용하는 수가 남아 있고요. 백은 손을 빼서 큰 자리를 선점하게 되겠습니다. 중앙 백말은 탄력이 좋아서 흙이 먼저 둔다고 하더라도 공격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앙 쪽에서 씌워 온다면은 이쪽을 붙이고 치받는 수가 선수가 되고요. 이렇게 늘어서 둔다면은 흙이 또 이 자리를 밀리는 것이 아프기 때문에 한 번 더 밀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한 칸 뛰어나와서 쉽게 탈출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왼쪽에서 뛰어서 공격해오는 수는 같이 중앙을 뛰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뛰어나간다면은 수습은 물론이고 우변 흙의 모양도 견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흙이 입구자로 두는 수는 백이 붙이고 끊는 수로 쉽게 타개를 할 수가 있어서 좋지가 않습니다. 흙은 이 자리를 붙여서 막는 것이 정수고요. 백은 호구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계속해서 흙이 이을 때 백도 같이 밀어가고요. 흙은 젖히고 반대쪽에서 치받아야 됩니다. 백은 단수를 치고요. 흙이 이을 때 호구를 쳐서 살아두게 됩니다. 흙은 2선을 젖혀서 선수를 하고요. 날일자로 중앙을 봉쇄하게 됩니다. 여기서 백은 우하기를 2선으로 빠져드는 수가 하변 백마를 간접적으로 응원하면서 우변의 침투를 노리는 좋은 수가 됩니다.
만약에 이선을 빠진 수로 하변을 직접적으로 산다면은 우변을 뛰어들었을 때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백이 침투를 한다면은 흙이 차단을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두게 되는데요. 우변의 백 한 점은 잡히지 않겠지만 우하기를 젖혀 있는 수가 선수가 돼서 실리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따라서 백의 침입은 실리의 손실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생기고요. 이 돌을 타개한다 하더라도 형세가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이 이선을 빠져두게 된다면 얘기가 다르겠죠. 흙이 귀를 젖혀 이어서 실리를 뺏기는 수가 남지 않는 만큼 백도 편하게 침투해서 타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서로 최선의 결과인데요. 흙이 중간에 변화구를 던져왔을 때의 대응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흙이 있고 백이 밀어간 다음 흙이 젖힙니다. 백이 같이 젖혔을 때 여기서 이곳을 치받지 않고 뒤쪽을 이렇게 붙여가는 수도 있습니다. 흙이 붙여올 때 간명하게 처리하고 싶다면은 이곳을 단수치고 호구치면 됩니다. 흙은 귀를 젖히게 되고요. 이을 때 날일자로 중앙을 진출하면은 호각의 갈림이 되겠습니다. 백은 더 버텨가고 싶다면은 귀 쪽을 받는 수도 있습니다. 흙은 늘어야 되고요. 한 번 더 밀어 놓고 이쪽을 들어갑니다. 치받고 젖히는데요. 계속해서 흙은 호구를 쳐서 차단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백 한 점을 이어서 살려고 하지 말고요. 흙돌을 끊으면서 반격을 하는 수가 통렬한 수가 됩니다. 흙이 귀 쪽을 젖혀가는 것은 단수를 치고 있는다면은 귀 쪽의 흙이 모두 잡혀버리게 됩니다. 호구를 치더라도 이곳을 치중한다면은 집을 내는 수가 안 되죠. 단수 치는 수가 선수가 돼서요. 그래서 흙은 한 점을 끊어 잡을 수밖에 없는데요. 흙이 한 점을 끊어 잡는다면은 백은 귀 쪽에서 늘어둡니다. 이렇게 되면 수상전이 되는데요. 일선을 치중하는 자리가 급소가 됩니다. 백이 이을 때 연결해서요. 백의 안형이 없어졌죠. 백은 일선을 선수하고요. 반대쪽으로 밀고 나옵니다. 흙은 여유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꽉 틀어 막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선에 껴붙이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흙이 이어야 되는데 귀 쪽으로 실리를 차지하면서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흙이 젖혀서 차단할 때 막아두고 한 집을 만들어 둔다면 빅으로 각생을 하게 됩니다. 흑말과 백말이 각각 빅으로 살았지만 이것은 흙이 망한 결과입니다. 애초에 하변 흙집이었는데 이렇게 백이 살면서 흙집이 다 깨지고 말았죠. 반면에 백은 좌기의 집을 지켰고요. 우하기에서도 이선을 타고 넘으면서 실리가 늘어났습니다. 흙이 손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이 진행은 흙의 무리가 되겠습니다. 백이 젖혔을 때 흙이 이곳을 치받지 않고 반대쪽을 늘어온다면은 백은 치받고 껴붙여서 귀 쪽과 연결을 하면 되겠습니다. 흙이 있는다면은 이선으로 연결을 하면 되고요. 이선을 빠진다면은 수상전이 되는데 백이 한 수 빠른 싸움이 되겠습니다. 치중을 하고 넘어간다 하더라도 먹여치고 빠진다면은 흑도를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곳을 치받지 않고 반대쪽을 늘어가는 것은 흙의 무리수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변화를 살펴봤는데요.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백이 뛰어들었을 때 흙이 하변 쪽에서 차렷해서 받는다면은 백은 사선을 붙여 막고요. 나올 때 귀 쪽을 막아서 백이 좋은 결과입니다. 흙이 입구자로 봉쇄를 하는 것은 백이 붙이고 끊어서 쉽게 타개를 하면서 우세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흙은 붙여 막는 게 정수인데요. 백이 하변 쪽을 밀고 나온다면은 쉽게 타개를 할 수가 있고 이것은 호각의 갈림이 되겠습니다. 호구치고 젖힐 때 한 칸 띄고 계속해서 흙은 날일자로 봉쇄하고 백이 귀를 빠져서 보강을 하는 데까지가 정형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화전보석 첫 번째 시간으로 하변 흙진영에 백이 뛰어들었을 때의 변화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배운 수로 마음껏 뛰어들어서 상대편의 진영을 유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화전포석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